트로트계의 황태자라 불리던 가수 김용빈이 매니저의 행방불명 소식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일정을 긴급 취소하고 눈물을 흘리며 매니저의 이름을 부르던 모습이 목격되었다. 팬들은 충격과 걱정 속에 밤을 새웠고 방송사들은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라며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김용빈과 그의 매니저는 10년 가까이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온 가족 같은 사이였다. 그런 그가 사라졌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경찰은 그의 차량이 한강 근처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고 그 안에는 김용빈이 직접 선물했던 시계와 서류 가방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단 4글자. 그러나 그 한 문장은 오히려 김용빈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그 순간부터 그는 무대가 아닌 절망의 미로 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팬들은 SNS에서 용빈 씨 울지 마요. 매니저님 꼭 돌아오세요. 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눈물의 응원을 보냈다. 그러던 중 새벽 3시 40분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다. 매니저가 위험한 상황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용빈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가 매니저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목소리는 현장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저며들게 했다. 그토록 강인하고 프로페셔널하던 김용빈이 무너진 이유. 그 뒤에는 단순한 실종 이상의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다. 과연 무엇이 두 사람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은 걸까?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 팬들은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날 오후 서울경찰청은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실종된 김용빈 씨의 매니저는 새벽 3시 40분 경기도 남양주의 한 폐공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현장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고 그 순간 김용빈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타나 그는 제 가족이자 제 인생의 절반입니다. 제발 그를 지켜주세요. 라며 울먹였다. 김용빈은 매니저 박진호, 가명과 데뷔 초부터 함께였다. 무명 시절 작은 무대에서 관객 10명 앞에 노래를 부를 때도 전국 투어에서 5만 명의 팬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도 늘 그의 곁에는 박진호가 있었다. 그런 그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날 매니저는 김용빈의 스케줄을 마친 뒤 평소처럼 차량을 세워두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위치 추적은 한강 인근에서 끊겼다. 팬들은 불안에 떨었다. SNS에는 용빈 오빠 괜찮아요? 진호 매니저님 꼭 돌아와요. 라는 글이 수천 개 올라왔고 김용빈 밑줄 힘내요. 매니저님 밑줄 무사히 돌아오길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2위를 차지했다. 방송사와 연예계 동료들도 침묵을 지켰다. 그 누구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틀 후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공개했다. 폐공장 안에는 싸움의 흔적이 있었고 매니저의 가방 안에는 미처 전송되지 못한 문자가 남아 있었다. 수신인은 바로 김용빈. 메시지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다. 형, 혹시 누가 우리를... 그 문장은 미완성으로 끝나 있었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혼란에 빠졌다. 누가 우리를... 그 의문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었다. 일부 언론은 김용빈 협박설을 제기했고 다른 쪽에서는 계약 관련 내부 갈등설까지 퍼졌다. 하지만 김용빈은 어떠한 음모론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단지 그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말만 남겼다. 며칠 뒤 드디어 김용빈은 매니저를 만났다.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자 휠체어에 앉은 박진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에는 상처 자국이 있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생생했다. 김용빈은 그를 보자마자 무너졌다. 진호야, 왜 아무 말도 없이... 그의 울음소리는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다. 박진호는 미약한 목소리로 형, 미안해요. 나 혼자서 해결하려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라고 속삭였다. 그의 말에 김용빈은 다시 울부짖었다. 이 장면은 우연히 병원 밖 대기 중이던 기자들에게 포착되었고 곧 전국 방송으로 송출되었다. 방송에서는 김용빈의 붉게 충혈된 눈과 손을 꼭 잡은 두 사람의 모습이 수차례 리플레이됐다. 수많은 팬들이 그 영상을 보고 함께 울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매니저의 노트북 안에 이상한 이메일을 발견했다. 발신자는 익명, 제목은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협박의 뉘앙스가 짙었다. 전문가들은 연예계 내 특정 세력이 김용빈의 독립행보를 견제하려 한 정황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김용빈은 최근 대형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을 거절하고 자신의 소속사 설립을 준비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 씨가 독립을 선언한 후 업계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가 너무 커졌다고 느꼈죠. 매니저는 그 중간에서 모든 걸 맡고 있었어요. 아마 그게 부담이었을 거예요. 이 발언 이후 여론은 급격히 변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별표, 음지의 압력 속에서 벌어진 비극, 별표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용빈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10월 25일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그는 제 동료이자 제 친구, 그리고 제 가족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후 김용빈은 모든 방송과 스케줄을 중단하고 매니저 곁을 지켰다. 병실에서 들려오는 그의 기도 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호야, 다시 웃자. 우리 다시 무대 서야지. 며칠 뒤 박진호는 다행히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용빈이 형 덕분에 살았어요. 형은 진짜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용빈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병실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밖에서는 팬들이 노래 사랑해요를 합창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의 진실은 미궁속이다. 협박 이메일의 발신자는 밝혀지지 않았고 폐공장 CCTV는 정전으로 인해 촬영이 중단되어 있었다. 경찰은 사건 배후를 끝까지 추적 중이라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김용빈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왜 노래를 부르는지를 다시 깨달았다고 했다. 무대는 나 혼자 서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믿고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기에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삼키는 모습은 보는 이들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이후 김용빈은 조용히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빛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싶습니다. 팬들은 그가 진정한 아티스트다 라며 응원의 물결을 보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 의리,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한 사람의 실종이라는 절망 속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은 다시 사람의 온기로 돌아왔다. 현재 김용빈은 활동 재개를 준비 중이며 매니저 박진호 역시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재회를 기다리며 김용빈 밑줄 진호 밑줄 다시 함께라는 해시태그로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우정과 용기는 단순한 스타의 이야기를 넘어 세상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그날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의 증거였다. 매니저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김용빈의 눈물은 이제 수많은 이들에게 진짜 인간적인 스타 위미미를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다.